그날 밤 버질로드를 쓸고 지나간 순백의 웨딩드레스보다 더 선명하게 남은 건 이지혁의 떨리는 숨소리였습니다. 하객들이 축복이라며 웃는 사이 몇몇은 알았습니다. 이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사랑이 완성된 자리가 아니라 두 가문의 전쟁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버린 자리라는 걸요. 결혼식이 끝난 뒤 예식장 밖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축하 인사가 오가고 사진을 찍고 꽃다발이 옮겨지는 동안에도 누군가의 시선은 끝까지 날카로웠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까지 여유로운 얼굴로 사람들을 훑어봤고 그 시선이 이지혁의 신부 지은호에게 한번 멈추는 순간 지은호는 이유 없이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눈으로 이름표를 떼어내듯 지은호라는 존재를 해부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신혼집 현관 앞에서 현실이 됩니다. 박성재는 신혼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축하하러 왔다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지만 손이 문고리에 닿지 않습니다. 문 하나만 열면 축하가 아니라 죄책감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책감은 박진석의 죄에서 시작됐고 그 죄가 자기 이름까지 더럽혔다는 사실이 박성재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낮고 갈라진 단정하게 정리된 말투인데도 날이 서 있는 목소리. 이상철입니다. 이상철의 말은 언제나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데도 사람 가슴을 깊게 파고듭니다. 결혼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박진석은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끝난 척하는 사람이지. 박성재는 그 한 문장에 그대로 굳습니다. 축하 자리에서 이미 들었던 분노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 새끼는 지금도 웃고 있지. 웃으면서 화해니 그런 말로 사람을 흔들어. 그게 제일 더러운 거야. 박성재는 숨을 삼킵니다. 본능적으로 나를 말하는 거라는 걸 압니다. 이상철이 직접 박성재를 부르지 않아도 그 말의 끝에는 늘 박성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공포가 섞여 있습니다. 성재는 죄가 없지. 그런데 피는 죄가 되더라. 박성재는 그 순간 더는 버티지 못합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린 느낌.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이 뜨거워집니다. 울면 안 된다고 다짐하지만 울음은 다짐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박성재는 문 앞에서 등을 돌립니다. 그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더 처절합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무너짐을 들키지 않으려고 어깨까지 꽉 굳은 채 내려갑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이수빈이 나타납니다. 이수빈은 오늘 내내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깔끔하게 인사했고 카메라 앞에서는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재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그 모든 연습된 표정이 무너집니다. 성재가 울고 있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울음을 삼키고 있다는 걸 한 번에 알아차립니다. 이수빈은 몇 걸음 다가가다가 멈춥니다. 더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무너짐이 자신에게까지 쏟아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수빈은 다가갑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마음은 단호합니다. 성재 오빠 방금 안에서 무슨 말 들었어요? 박성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릅니다. 이수빈이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우리 얘기였죠. 박성재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하나로 이수빈은 확신합니다. 그 집안에서 칼이 뽑혔구나. 사랑을 향해 칼이 아니라 피를 향해 칼이요. 이수빈은 그 칼이 자신 아버지를 찌르고 성재를 찌르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찌를 거라는 걸 압니다. 이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도 알아요. 성재 오빠가 잘못한 거 아닌 거. 근데 그래도 상처는 사람을 가리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랑 상관없이. 박성재는 그제야 겨우 고개를 들어 이수빈을 봅니다. 눈이 벌겋습니다. 본인이 이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보입니다. 박성재는 마치 사과하듯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이런 데 끌어들였어. 이수빈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이수빈은 웃으며 사는 법을 알지만 지금은 웃을 수 없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이 차갑습니다. 이수빈은 손을 꽉 쥡니다.
잡힌 손이 아니라 붙잡는 손입니다. 성재 오빠, 나 포기 못해요. 우리 아빠가 아픈 것도 싫고 성재 오빠가 무너지는 것도 싫어요. 근데 하나만 알아줘요. 나도 무서워요. 무서움은 고백처럼 흘러나옵니다. 이수빈은 자기 입으로 무서워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자신이 지금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은 설레는 게 아니라 무섭다는 사실을요. 그 시각 신혼집 안쪽에서는 지은호가 이지혁의 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약 봉투를 접고 물컵을 채우고 침대 옆 조명을 낮춥니다. 누구나 꿈꾸는 신혼 첫날 밤인데 이 집의 첫날 밤은 병실처럼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살아 돌아온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잠들었다가 조용히 눈을 뜹니다. 지은호의 손끝이 떨리는 걸 보고 이지혁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찡그립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웃으며 고개를 돌립니다. 깼어요? 미안해요. 내가 바스락거렸죠. 이지혁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잠깐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오늘 박진석이 너를 봤을 때 너 표정이 바뀌더라. 지은호의 숨이 잠깐 멈춥니다. 지은호는 웃음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웃음은 얼굴 근육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따라줘야 합니다. 지은호는 억지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냥 오늘 일이 많아서요. 이지혁은 더 묻지 않으려다가 결국 묻습니다. 은호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지은호는 이 질문을 언젠가는 받게 될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지혁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이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줍니다. 마치 지금 놓치면 모든 게 무너질 것처럼. 선배, 나 사랑해요. 지은호가 먼저 사랑을 꺼내는 건 대답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진심을 먼저 내놓는 방식입니다. 지은호의 사랑은 의심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그거 하나만 절대 의심하지 말아줘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이마에 손을 올립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평범한 체온. 그 평범함이 기적 같습니다. 의심 안 해. 근데 나 불안해. 나는 지금까지 혼자 버티는 법을 배웠는데 널 갖게 되니까 잃는 게 무서워.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지은호의 눈물은 슬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커서입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요. 나도 선배 잃는 게 무서워. 그 둘의 대화는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이미 폭풍이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폭풍은 이상철의 집에서 먼저 터집니다. 이상철은 집에 돌아와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려다가 손이 떨려 컵을 내려놓습니다. 김다정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지만 이상철은 손을 빼지 못할 정도로 이미 지쳐 있습니다. 분노는 힘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이상철의 분노는 오래 버틴 사람의 분노라서 그만큼 몸을 갉아먹습니다. 여보, 병원 다녀온 지 얼마 됐다고 제발 좀 숨부터 쉬어요. 김다정의 말에 이상철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합니다. 대신 낮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최소한 이렇게는 안 될 줄 알았어. 그 말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람은 두 배로 무너집니다. 이상철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봅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고 자신도 웃고 있습니다. 그 사진 속 웃음이 지금은 위로가 아니라 조롱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너는 몰랐지.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그런 잔인한 목소리가 사진 밖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철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쥡니다. 숨이 가빠지고 땀이 식습니다. 김다정이 놀라 이상철을 부축합니다. 여보, 여보. 나봐요, 숨 쉬어요. 이상철은 겨우 말합니다. 나 지혁이 또 잃을까봐 무서워.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이상철이 주저앉습니다. 김다정의 비명이 집안을 찢습니다. 그 비명은 단지 응급 상황 때문이 아니라 또 한 번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들을 살려냈는데 그 기적을 지켜낼 자신이 없다는 공포. 그 공포가 이상철을 쓰러뜨립니다. 병원 응급실 앞
김다정은 손을 떨며 서 있습니다. 그때 이지혁과 지은호가 도착합니다. 이지혁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지은호가 이지혁의 팔을 붙잡습니다. 이지혁은 손을 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의 이지혁은 혼자 버티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박진석이 나타납니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늘 차갑지만 박진석이 등장하면 그 차가움이 더 또렷해집니다. 박진석은 미안함이 아니라 당연함을 두르고 걷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킵니다. 박진석은 그것을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의 법칙쯤으로 여깁니다. 박진석이 이지혁을 보며 말합니다. 지혁이 축하한다. 오래 살 것 같더라. 역시 살려놓으니까 다르네. 그 말은 축하와 감사 사이에 있는 말 같지만 실은 내가 너를 살려줬다는 착각이 섞여 있습니다. 이지혁은 그 착각이 역겨워 얼굴이 굳습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박진석은 웃습니다. 아픈 사람 병문안 오는데 이유가 필요해? 그리고 사돈될 사이잖아. 우리 성재, 너희 집 수빈이. 애들 사랑하는데 어른들이 너무 각 잡으면 애들이 불쌍하지. 김다정이 이를 악물고 박진석을 노려봅니다. 지은호는 김다정의 손이 떨리는 걸 보고 조용히 손을 얹습니다. 김다정은 눈을 감았다 뜹니다. 화를 내면 지금 누워있는 이상철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아 김다정은 꾹 참습니다. 참는 방식으로 지키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지혁은 박진석에게 한 발 다가서며 말합니다. 애들 앞세우지 마세요. 그게 제일 비겁합니다. 박진석의 웃음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시선을 옮깁니다. 지은호를 봅니다. 그 시선이 지나치게 오래 머뭅니다. 지은호는 그 눈길이 싫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과거에서 끌어내는 느낌이 듭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지은호 이름이 참 예쁘네.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 같기도 하고. 그 한 문장으로 복도 공기가 쪼그라듭니다. 지은호는 대답을 못합니다. 이지혁이 즉시 박진석과 지은호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박진석은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입니다. 마치 어디까지 지킬 수 있나 보자는 얼굴입니다. 장난? 나는 그냥 확인하는 거지. 이제 결혼했으면 과거도 같이 가져야지. 축복만 보고 살 순 없어. 박진석이 떠난 뒤 지은호는 숨을 깊게 내쉽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은호야 말해줘. 내가 너를 지킬 수 있게.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 말하면 선배가 무너질까봐 무서워요. 이지혁이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안 무너져. 나는 이미 한 번 죽었다가 온 사람이야. 무너지는 건 오히려 너 혼자 숨기고 버티는 거야. 그 말이 지은호를 찌릅니다. 지은호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혼자 버틴다는 말에 약합니다. 지은호는 평생 그렇게 버텼으니까요. 이때 정순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정순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빠릅니다. 은호야 가게에 누가 왔다. 내 이름을 묻더라. 그냥 손님이 아니야. 내 결혼 얘기까지 하더라. 지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집니다. 이지혁이 옆에서 듣고 지은호의 표정이 더 굳습니다. 정순이가 말을 잇습니다. 은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한 거 좋아. 근데 엄마가 보기엔 누가 내 행복을 가만두지 않을 눈이었어. 눈이 너무 차가웠어. 지은호는 입술을 떨며 대답합니다. 엄마, 당분간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고 가게도 혼자 정리하지 말고 강호랑 같이 다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호는 그대로 굳어섭니다. 이지혁이 묻습니다. 누가 왔대? 지은호는 대답 대신 눈만 깜빡입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타이밍에 또 하나의 전화가 옵니다. 이번엔 이지환입니다. 이지환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 영나 씨가 어머니랑 관련된 얘기하다가 울면서 말했어. 어머니가 구치소에서 계속 같은 말 했대. 지은호 형수님 그 사람만 잡으면 박진석을 끝낼 수 있다고. 이지혁의 얼굴이 굳습니다. 지은호의 손끝이 떨립니다. 이지혁이 묻습니다. 영나가 왜 그런 얘기를 해? 이지환이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합니다.
영나 씨가 어머니랑 완전히 끊었거든.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영나 씨를 잡고 늘어졌대. 너도 살려면 지은호를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지은호의 속이 싸늘해집니다. 지은호는 이제 확신합니다. 고성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의 복수는 더 집요합니다.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갈수록 더 위험한 방식으로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성이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고성이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울음은 이미 소모되었습니다. 대신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매끈하게 정리되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도 그 눈빛만큼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성이가 변호사에게 낮게 말합니다. 박진석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정리한 거야. 나는 죄인이 되어야 하고 박진석은 피해자가 되어야 하고 그 피해자 얼굴로 후계구도까지 깔끔하게 만들겠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뜻이죠? 고성이는 유리창 너머로 웃습니다. 박진석은 내가 가진 비밀이 없어지길 원해. 그러니까 나를 감옥에 넣은 거야. 근데 나는 비밀이 없어지지 않게 할 거야. 오히려 더 크게 만들 거야. 고성이가 파일 하나를 밀어넣습니다. 변호사가 넘기다가 어느 지점에서 손이 멈춥니다. 표정이 변합니다. 고성이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걸요. 박진석의 돈과 권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지점이 있다는 걸요. 고성이가 말합니다. 지은호. 그 여자가 박진석에게는 폭탄이야. 변호사가 낮게 되묻습니다. 출생 관련입니까?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진석이 20년 전에 버린 사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버렸다고 착각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지은호의 인생에 걸려 있어. 그 말은 두 겹입니다. 하나는 박진석의 과거이고 다른 하나는 지은호의 현재입니다. 둘이 만나는 순간 결혼식의 축복은 증거가 되고 신혼집의 첫날 밤은 전쟁의 첫날로 바뀝니다. 다시 이수빈과 박성재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수빈은 결국 박성재를 붙잡고 말합니다. 우리 숨지 말자. 숨으면 우리만 더 나쁜 사람 되는 기분이야. 박성재는 고개를 젓습니다. 숨는 게 아니야. 내가 내 가족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뭘 해도 결국 내 뒤에 박진석이 있잖아. 이수빈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을 끊어내요. 성재 오빠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박성재는 웃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자조입니다. 이미 끊어냈다고 생각했어. 근데 피는 안 끊어지더라. 이수빈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이수빈은 그 말이 너무 현실이라서 더 아픕니다.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과 싸우는 일이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이수빈은 집에 돌아와도 잠을 못 잡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죄책감이 목을 조입니다. 내가 사랑을 선택한 게 아빠를 쓰러뜨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박성재를 떠올리면 또 심장이 아립니다. 이수빈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돈 많은 남자? 조건 좋은 결혼? 평소에 자신이라면 계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산이 안 됩니다. 이수빈은 결국 깨닫습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요. 그게 박성재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그 위험을 가장 먼저 맞습니다. 박진석은 병원을 떠나는 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합니다. 성재랑 수빈 붙으면 안 돼. 이상철이 쓰러졌지? 그 집은 지금 흔들린다. 흔들릴 때 바람을 더 넣으면 무너져. 상대가 묻습니다. 무슨 바람이냐고. 박진석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사람 하나 보내. 위로하는 척, 사과하는 척, 합리적인 척. 그리고 수빈 쪽에 심어. 박성재 때문에 내 아빠가 쓰러졌다. 그 말을 아주 부드럽게, 아주 현실적으로. 박진석의 말은 잔인하지만 현실적입니다. 박진석에게 사람은 마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만 틀면 됩니다. 죄책감이라는 방향을 조금만 돌려도 사람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박진석은 조용히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리고 지은호.
그 여자도 파봐. 이름이 걸린 건 우연이 아니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시청자는 확신합니다. 이제 폭풍은 박성재와 이수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지혁과 지은호의 결혼이 가장 큰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마지막 장면은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옵니다. 지은호는 침대 옆에 앉아 이지혁을 바라봅니다. 이지혁은 몸이 약해도 눈빛은 단단합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선배, 만약 내가 선배가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면요? 이지혁이 잠깐 눈을 감았다 뜹니다. 다르면 어때? 나는 너를 이름으로 사랑한 게 아니야. 지은호는 그 말에 또 울컥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지은호는 받지 않으려다가 이상하게 손이 움직입니다. 본능이 말합니다. 이 전화는 피할 수 없는 전화라고. 지은호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들립니다. 지은호 씨 맞습니까? 제가 지은호 씨 친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호의 손이 굳습니다. 숨이 멎습니다. 옆에서 이지혁이 그 얼굴을 보고 즉시 휴대폰을 가져갑니다. 이지혁이 말합니다. 당신 누구야? 남자는 웃듯 말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지혁 씨. 결혼식이 축복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검증이죠. 지은호 씨가 누구 딸인지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이 끝까지 그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이지혁의 눈빛이 싸늘해집니다. 지은호는 몸이 떨립니다. 이지혁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내 아내 건드리지 마. 남자는 낮게 속삭입니다. 건드리는 건 제가 아닙니다. 이미 건드리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박진석. 그리고 고성희. 전화가 끊깁니다. 지은호는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끌어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품에서 겨우 숨을 쉬며 말합니다. 선배 나 진짜로 선배 사랑해요. 근데 나도 나를 모르겠는 순간이 있어요. 내 과거가 내 발목을 잡을 때. 이지혁은 지은호의 머리를 감싸 안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같이 알자. 내 과거든 내 현재든 혼자 견디지 마. 그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은 구치소 면회실로 전환됩니다. 고성희가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읽어요. 그 이름. 박진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을 엽니다. 지은호 씨 친부는 그 순간 암전됩니다.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청자의 머릿속에는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 남습니다. 지은호의 출생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박진석의 권력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폭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지는 순간 사랑은 진심만으로 버티지 못한다는 것. 다음화 예고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대신 잔인하게 말합니다. 축복은 하루였고 전쟁은 지금부터라고. 이지혁의 기적 같은 회복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시작이라고. 박성재와 이수빈의 사랑은 예쁜 로맨스가 아니라 피와 죄책감과 가족의 눈물 위에서 겨우 숨쉬는 선택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지은호가 누구의 딸이든 이지혁은 끝까지 지은호의 편으로 남을 수 있을까?